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이 들어오면 초하루인데, 초하루 때 제가 또 법문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이번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법회를 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삶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삶은 이 조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제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스스로 사유해 보시길 바래요. 사유가 안 되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근데 경전을 읽고 난 바로 그걸 느꼈어요. 경전을 읽고 그 부분을 읽고,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 끝까지 말씀 피우는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이 카펠라 바스트에서 출가를 할 당시에 그 말을 끌어가지고 밖으로 안내해줬던 그 마부예요. 마부가 후에 출가해서는 괜한 되도 않는 암만심에 참 승단에 참 못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비구들도 정말 부처님께서 계신다고, 성인이 계신다고 해서 다를 것 같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럴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른 비구들의 충고도 듣질 않았죠. 조언도 듣질 않고 밖에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되게 얘기했어요. 뭐냐? 의식이 유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떠들고 다니니까 비구들이 그러지 마라. 부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만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잘것없는 일을 하다 온 사람 아니에요. 밖에서 마부가 무슨 출가했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나? 요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출가만 하면 마치 자기가 뭐 세상의 이치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일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감기 기운이 약간 남아있어요.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무루죠. 무루. 무생입니다. 무생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빌어가지고 찬나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찬나에게. 찬답이고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의식이 유전한다고 하였던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의식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물론 여타의 좀 경전 자체는 좀 긴 내용이지만 그 문장을 딱 들었을 때, 내가 갑작스을 때 나는 그것을 읽고 느꼈던 것이, 삶은 조건과 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유해 보시요. 사유해 보시요. 불교에 들어와서 각 경전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혹은 불교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세상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만이 불교가 보이게 된다. 그 이전엔 절대로 불교를 바라볼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내 가슴 안에 그냥 갑작스레 꽃피우죠. 경전에 한 문구를 듣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작스레 오늘 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불확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어떻게 보면 그 상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은 모든 영역에 다 펼쳐져 있어요. 철학, 과학, 뭐 문학, 또 삶의 모든 연계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 혹은 그걸 보는 사람 혹은 뭐 어떤 소설을 쓰는 사람 그 소설을 읽는 사람 또 시를 쓰는 사람 시를 읽는 사람 또 그리고 갖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벌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걸 보는 나 이게 연속성으로 있죠. 이것들을 삶의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 구심점처럼 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삶의 그 의미를 못 찾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취미생활도 하고 뭣도 하는 것 같아요. 스님들은 취미생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도 끊어내려고 모든 것을 끊어내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유리가 이 유리가 이 유리가 어떻게 보면 실현 경계거든요. 실현이 될 수, 구현될 수 있는 경계. 그렇지만 사람은 실현될 수 있는 경계, 그 밖의 것을 떠올리기도 하죠. 일례로 아주 예전에 보면 과학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제 어떤 실현 영역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실현 영역에 없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떠올리기도 하고, 실현 영역에 있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떠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가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미래를 보여줬다. 선견이 있다, 뭐하다. 또 어떤 철학자가 뭘 얘기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게 됐다. 혹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닥 별 볼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실현 경계에 있었는가 아니면 실현하지 못하는 영역에 거쳐 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참 무섭죠. 가끔 잔인한 영화나 이런 것들 아니면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논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죠. 뉴스나 뭐나 뭐 이런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돌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을 때 나의 관념이 그런대로 그 중심적인 가치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자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험하게 반전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은 될 거라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은 4명. 그런 것들을 왜 갖냐면 내가 떠올려지냐면 아주 절대적인 경우 빼고는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저거는 그릇된 일이야. 혹은 아니면 뭐한 일이야 라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잖아. 그런 거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보면 30%의 혹은 40%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요. 이번에 이 내란을 벌린 이 사건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그 많은 기준에서 일례로 한 10명에 3명 정도는 이 관념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 불확실성인 영역에 예? 이것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조건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건의 틀 안에서 이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혹은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돼요. 일례로 우리는 농담처럼 드라큘라 영화나 뭐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괴담에 빠지게 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뭐 각종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뭐 지구 뭐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처럼 재미있게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재미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요. 틀을 만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펼쳐지는 그 많은 것들이 이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 실현 가능한 영역, 그 안에 틀에 좌우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서 구현시키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망을 불태우게 돼요. 바깥 사람들은. 잠재울 수 없죠. 절대로. 우리가 어떤 극단의 점에 도달해가지고 그것이 뭉그러뜨린다 하더라도, 뭉그러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 면에서. 요즘 그런 것보다도 그 차원을 넘어서 많은 영화라든가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 뭐 아니면 각종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영역,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보면 막 카드라 통신의 어떤 얘기에 막 흥미 위주,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흥미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10명 중에 3명 그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런 재밌는 것도 보고 뭣도 해야 이 삶이 즐거우니까 그걸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경전을 보고 느낀 것이 삶의 두 가지잖아요. 조건과 행. 이 조건과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맨 먼저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 정보를 받게 되죠. 탄생한단 말이에요. 뱃속에 머무르죠. 거기에서 그 주어지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조건을 일일이 다 해가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느 하나의 행을 하게 되거든요. 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조건과 맞춰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건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정보를 갖고 뱃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꿈틀꿈틀대면 어떤 부모는 좋아할 것 같지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경우 아니면은 하여튼 여타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거부하는 반응을 해요. 내 몸에 생체 에너지가 그 아이한테 다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끊임없이 행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여짐에 따라서 애를 지우기도 하고, 혹은 애를 낳았어도 그 애를 막 복압하고, 이러기도 하죠. 우리는 이 조건의 행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힘이 그래도 의지가 강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페달이 두 발이 있으면 이쪽 발에 힘이 셀 수도 있잖아요. 이쪽 발보다. 그럼 이 힘센 발로 그것을 지탱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발이 행일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계속 지탱해 주는 거야. 같이 고를 때. 그래가지고 약간 틀려 가려고 해도 이게 다시 중심을 잡아줘요, 조건이. 워낙 조건이 좋아가지고, 상태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이 힘이 좋아가지고, 그 행의 힘으로써 끊임없이 이 페달을 고르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불태우죠. 이 삶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는 바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나는 굳이 과거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또는 미래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가? 내가 현재 지금 이 삶이 주어진 이 바탕하에서 나는 그 조건을 나의 어떤 행으로서 제압을 해서 내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걸 꼭 던져주고 싶어요. 제가 그걸 더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후회라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것은 되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후회가 있다라는 그 전제는 그것이 다음에 나의 행위에 어떤 것이 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경우는. 놓여진 현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후회는 소용없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야 있는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은 이 조건과 행, 이 틀을 갖다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이 페달을 어떻게 골라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이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거나 어떤 그걸 유익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많은 행위, 다른 별 의미가 없는 그런데 많은 것들을 하야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깥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든 뭘 하든 사실 그 사람들이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그 당시에 받아들였다 해도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는 건 미미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취미생활이라든가 뭐라든가 그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어, 불확실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깊이 파고들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 경계 안에서 그 많은 불확실성들을 띄우죠. 그리고 시련 경계 밖으로 그것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경계의 안팎을 오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삶은 조건과 행,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나가? 내가 방관한 방이라. 이 한순간에 절대로 되돌이켜질 수 없음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아주 절실하게 그것이 느껴집니다. 나무 소감, 나무 소감, 나무 소감.